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전 세계적으로 엠보니들의 원조는 이런 이제 형상을 지닌 이 사선형 얘는 빼고 이제 사선형 니들의 형상을 지닌 이 니들 자체가 오리지널입니다. 사선형 니들은 30년 전에 중국이 엠버 기법 창시자였던 데이비드가 유래를 시킨 것이죠. 근데 데이비드가 만든 최초의 침은 14침이었습니다. 제 영상 이전 영상에도 한번 소개가 되어 있지만 이 불세출의 영웅은 저랑 이제 거의 동갑인데 저보다 한 살 어리지만 일찍 타계를 했습니다. 한 8주년, 9주년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이 데이비드가 만든 14포인트 이상으로 데이비드는 14포인트를 만들어졌지만 오늘날에는 좀 기술이 발달되고 해서 좀 더 가는 침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포인트 이상으로 이루어진 리드를 사용하는 것이 정통 엠버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14개의 침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14개인가 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30년 전에 데이비드가 최초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데이비드가 침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3D 엠버 침법은 제가 만들었지만 정통 엠버 기법은 데이비드가 만들었습니다. 중국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당시 데이비드가 창시한 엠버 침법 중에는 그 유명한 전도 침법, 뭐 선전 침법, 중등도, 경등도 침법, 뭐 이런 다양한 침법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 한국의 최초 엠버 기법인 제가 만든 3D 엠버 기법에서는 이 좀 어려운 침법을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모태는 중국에 있는 것이 맞아요. 저도 뭐 중국 크게 좋아하지 않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중국 기술을 가져왔으니까 최소한의 침법만을 사용을 해서 한국 기술자들이 좀 쉽고 빠르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고 창안해낸 기법이 바로 3D 엠보 침법입니다.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3D 엠보 침법이야 뭐 이거 근데 지금은 제가 기술을 좀 퍼뜨려 놓은 장본인인데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기술을 만든 사람에 직접 배우지 않으면 기술은 50%가 채 전달되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통 엠버 기법을 위주로 하지만 요즘 새로운 극기 기법이라고 유튜브에 이렇게 많이 보이시는 분들도 보면은 다들 저희들이 10년, 20년 전에 하던 그 기술 그겁니다. 발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경력이 말해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엠버침은 이 사선형 니들 침은 19핀이나 21핀 니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 14핀은 니들 두께가 좀 두꺼워서 이건 좀 엠보선이 좀 약간 조악스럽게 만들어지거나 좀 억지로 만들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선이 조금은 덜 예쁜 엠보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술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기술은 어느 정도가 이제 제한적이지만 이제는 제품적으로 이제 더 이제 좋게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아시다시피
3D 엠보 침은 이게 이제 일반 사선형 니들이에요. 자, 일반 사선형 니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이런 모양을 했는데, 이런 모양도 사실 긋기 전용하고, 그다음에 뜯기 이게 겸용하고, 조금 이제 선의 어때 각도가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엠보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라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니들로 여러분들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엠보 니들이, 사선형 니들이 지금 기술 수준으로 보면 한 0.15mm, 0.5mm까지는 안 내려왔죠. 한 0.16mm까지 만들어내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0.16mm가 되면은 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너무 많이 휘게 됩니다. 자, 침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긴 침이 이렇게 많이 휘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선의 길이를 확보를 할 수 없게 돼요. 자, 이 엠보니들이 단점이 있겠죠. 이게 긴 침이 많이 휜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긴 침이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강대를, 여기 보면은 보강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이게 이제 보강대가 하나 있는데, 이 보강대가 이 긴 침이 많이 휘어지는 것을 제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나무로 제작된 엠보니들 말고 조금 더 현실감이 있는 엠보니들을 사실은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옛날에 관우 훈장이 쓰던 청룡 오늘도가 아니고, 제가 좀 이렇게 무식하지만, 자, 이렇게 살벌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에 엠보 니들도 보시면 이렇게 보강대가 앞에 딱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자, 실제로 사용하는 니들은 자, 이렇게 배율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자,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 니들은 앞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정통 엠보 기법과 3D 엠보 기법을 설명드릴 때 가능한 많이 사용을 해서 우리 한국의 엠보 기술자들이 엠보 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엠보 니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침법인가 하는 것에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오신 수강생분들 한두 분 계신데요. 이 니들을 먼저 현장에서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만, 다들 선생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우리 문수사들이, 즉 문수기술, 반영구 화장 기술 중에 가장 절실하게 배우고 싶거나 또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과목이 바로 이 엠보 과목이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만들었다고 그런 게 아니고 3D 엠보 기술입니다. 제가 엠보 경력이 우리나라에서 엠보 경력이 저보다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있으면은 데리고 오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엠보 기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3D 엠보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일반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좋은 기술자를 찾아 나서고 있어요. 근데 수강료에 부딪히고 거리에 부딪히고 또는 뭐에 부딪히고 날씨가 더워서 안 되고 추워서 안 되고 아기가 있어서 안 되고 신랑이 배우지 말라 그래서 안 되고, 그럼 공부는 언제 합니까?
일반적인 엠버 기법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3D 엠버 공부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엠버 기본 침법은 무조건 3D 엠버 기법을 배우는 것이 나중에 응용형 엠버 기법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됩니다. 제가 엠버를 재수강하시는 분을 이제 상담을 좀 해보니까 한결같이 이런 뉘앙스를 받습니다. 해도 끝이 없다 이거예요. 배우긴 배웠는데 뭔가 부족하다. 그건 뭐냐면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저분이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그거는 어그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인스타나 유튜브에서처럼 수강생들 꼬시기 작업을 하는 걸 우리가 어그로라고 하죠. 그렇게 하시는 분 잘못이 아니고 그건 영업행위예요. 당연한 영업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거나 이러면은 환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상담을 하고 본인이 좋아가지고 본인이 수강 등록을 해놓고 기술은 다 배워놓고 환불은 하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잘못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D 엠버 기법. 자, 엠버 기법은 여러분들 이제 막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 잘하시는 기술자밖에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은 제 기준에서 보면은 더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 문수 기술은 어제 그저께 배웠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어제 그저께 배웠다고 해서 다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 시술적 행위가 합법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비싼 돈을 주고 배웠긴 배웠는데 이 기술을 어디다가 써먹냐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제 그저께 배우시는 분들이 다들 뭡니까? 합법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합법이니까 합법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이 있으신 분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아니 무슨 이 기술을 가르친다고 하시는 분인데 나이를 딱 보면 금방 알아요. 아 저분은 나이가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많은 것을 아는 체 하나. 눈으로 보이죠. 근데 그걸 설명하시는 분만 모릅니다. 자 여기 3D 엠버 니들은 일반 니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엠버 니들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 3D 엠버 니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보신 적도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일반 니들은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3D 엠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얘가 좀 리얼하게 이렇게 생겼죠. 자, 이 3D 엠버 니들도 형상 자체는 일반 니들하고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하지만 뭔가가 앞에 하나 더 뭔가 달리 했어요. 체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탄성 보강대라고 하는 건데 그냥 대충 봐가지고는 이 탄성 보강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현실감 있게 제작된 것이 바로 이게 제가 오늘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탄성 보강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탄성 보강대가 특허가 난 지가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그렇게 엠버 기술은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된 것이에요. 하지만 이게 제가 이제 특허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일반 재료상에서는 이거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제 허락을 받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3D 엠버침은 저희 아카데미에서만 사용을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일반 판매도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보강대가 왜 붙어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엠보니들. 자, 이게 일반적인 엠보니들이에요. 이 일반적인 엠보니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0.18mm, 0.19mm의 니들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과거에 1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0.20mm, 0.20mm 밑으로는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이제 기술이 좀 발달해서 지금은 0.18mm, 0.19mm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0.16mm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현재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현재는 0.15에서 0.16mm까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 일반침 기준으로 하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자꾸 휘어지기 때문에 가늘면은 뭐 하냐, 이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많이 휘어지면 의미가 없어져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금방 빠져버려요. 이게 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1년 전에 앞으로의 엠보침은 어느 정도까지는 해마다 가늘어진다. 어떤 법칙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년, 3년 주기로 0.1mm, 0.2mm 정도씩 점점 가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11년 전에 엠보침이 점점 가늘어질 게 뻔하니까 앞으로는 이 보강대가 없으면 시술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10년 전에 이걸 이제 특허를 받게 된 거예요. 엠보침과 엠보 이 역사를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반영과장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요즘 유튜브를 보면 경력이 얼마 되지 않으시는 분 같은데 엠보 기법의 뭐 정석이라고 하던 뭐 하거나 뭐 또 이런 식으로 뭐 엠보 기법 뽀개기 뭐 이것만 알면은 엠보 기법이 다 돼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유혹적인 그런 문구를 써가면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인스타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좀 경력이 좀 딸리시는 분들이 왜 이럴까? 젊은 분들이 뭐 제대로 알고 뭐 청출어람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죠? 젊은 분들이 제대로 알고 임상 경력도 충분히 있고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박수 쳐드립니다. 하지만 27년을 제가 이 엠보 기법을 연구한 제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엉터리 엠보를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 무지무지 많아요. 무지무지 많아요. 좀 나이가 좀 어리시는 분, 이제 유튜버 이 반영 하시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솔직히 경력이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제가 좀 싶은데, 이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원장님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이러면은 아마 이분들은 저한테 그러실 겁니다. 아니 경력이 많다고 기술이 좋나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경력이 많으면 기술이 없어야 되나요? 상식적으로 경력이 많으면 기술이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동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거 대학병원에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학병원의 과장님들, 교수분들이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있나요? 없죠? 그게 바로 짬밥이고 경력이라는 거예요. 엠보침과 엠보 니들의 역사도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기법을 누가 만들어낸지 몰라. 한국 사람들은, 한국 기술자분들은. 근데 이 역사도 모르면서 뭐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인지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엠보 기법을 데이비드가 상업화시켰고 만들었는데 무슨 엠보 기법을 논하겠습니까? 그냥 여기다가 색소를 묻혀서 그냥 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만든 3D 엠버 기법도 잘 따라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잘 모르고 그냥 섣불리 그냥 뭐 제 인스타나 제 유튜브나 보면은 비슷하게 이제 제가 뭐 영상 과거에는 좀 안 올렸지만 보면은 비슷하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분은 따라 하시려고 노력만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베낄 수가 있어요. 실제는 안 되지만 카메라 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사선형 리드를 제가 오늘 사선형 리드를 다시 만든 이유도, 그동안 이걸로 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만든 이유도 엠보 침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아직까지도 엉터리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제대로 이제는, 이게 지금 21개의 니들입니다. 그래서 엠보 침법 좀 자세히, 야 그냥 선만 그으면 되지 무슨 침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하고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엠보 침법을 정확하게, 얘는 극기침이고요. 얘는 극기침이고 얘는 겸용침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는 사람 한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똑같이 극기침법이라 극기침 같이 생겼잖아, 그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얘는 엄청나게 다를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한국의 기술자뿐만 아니고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이 잘못된 기술을 받아갈까봐 좀 두렵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도 저만큼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세대인데, 첫 세대이자 이제 기법의 마지막 세대일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도 제대로 침법을 좀 알고 습득을 하신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 보면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의 엠보 시술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유튜브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게 되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이게 이제 시술하는 게 불법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좀 가르치면 안 돼, 기술적으로 너무 딸리는데도 수강생 모집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막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 하신 선배들을 누르고 싶으실 겁니다. 그 마음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선배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부를 엄청나게 더 많이 하고 경력이 제대로 붙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기술을 전수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해도 알 게 뭐야, 누가 나를 안다고 그래,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찾아오면 되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영상은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저도 반영과장, 즉 문수기술을 저도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자연스럽게 소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보이고 여러분들 영상도 제가 섭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뭐 1이라도 얻어갈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분의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의 영상을 보면 이분은 기술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분의 기술이 조금 딸린다, 이런 이제 뉘앙스를 받으시는 분도 간혹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시술도 되고
그다음에 이 가르치는 이론도 되고 실기도 되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드물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나는 고무판은 안 나오는데 사람한테 잘 나온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건 사기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고무판에도 잘 나오고 사람한테도 잘 나오고 해야죠. 그러면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무판을 믿던 사람한테 시술하는 것을 믿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믿어야 되는데 고무판에도 안 되고 사람한테만 된다 그러면 배울 때는 무엇으로 가르치나요? 그죠? 가르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법을 가르치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엠보 기술은 고무판에 침법부터 먼저 배우시고 그다음에 사람한테 임상을 시술하는 이제 방법을 배우시고 이 침이 이 21개의 니들 또는 19개의 니들 이 니들이 각각 어떤 작용을 하면서 피부에 색소를 안착을 시키는지 그 원리부터 배우시고 난 이후에 시술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